이제 내년에 해야 되는데 먼저 이게 지수 문제 보면 이게 좀 최근에 좀 약간 극과 극인 게 내년에 네. 어디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제 한 2,800, 900까지도 보기도 하고 네. 어디는 2,000 밑으로 1,900까지도 막 네. 보더라고요. 이 너무 극과 극이라서 네. 이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아이베 저희 당사 입장은 이제 일단 바닥은 찍은 걸로 보고요. 그때 네, 2130을 바닥으로는 보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 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고 네네네, 여전히 이제 저희 의견은 좀 내려오면 계속 비중 늘려가자. 네네, 단 이제 증시가 뭐 화끈하게 V자 반등은 어렵다는 거 저희도 이제 알죠. 왜냐면 뭐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고 자꾸 하고 우리나라 네, 수출 꺾이고 있고 그렇다고 금리가 꺾인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여전히 뭐 금리 인상 몇 번 남아 있으니까 네네네, 그걸 생각하면 위로도 크게 열리진 않겠지만 음, 근데 적어도 이제 2,500 밑에서 두려움을 갖지 말자. 그리고 음, 지금 2,350이잖아요. 뭐 네네네, 또 더 빠져가지고 2,300이 깨질 수도 있죠. 음, 만약에 오늘 예상보다 물가가 또 높게 나오면 네네네, 바로 2,300으로 또 추락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조적으로 보면 물가, 금리, 유가, 음, 환율은 이제 피크아웃을 쳤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피크아웃 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2,300 깨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음,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2,000이 깨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2,000을 깨진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그건 좀 시스템 리스크가 좀 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큰 기업이 부도가 난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은행이 망하든가. 그죠, 그 예전에 우리 금융위기의 대부분의 그 흐름을 보면 다 부채 위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도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이거 너무 부채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되게 많은 편이고 그죠, 근데 그죠, 상대적으로 미국은 가계부채 별로 없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정부 부채가 좀 많죠. 네, 좀 약간 다르게. 음, 근데 정부 부채는 또 컨트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이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는 어렵고 그리고 금융위기 몇 번을 겪다 보니까 이제 규제 기관들이 계속 규제를 심하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그 은행들 보고 이제 배당까지 뭐 한번 규제한 적도 있잖아요. 네, 돈 함부로 맞아요, 쓰지 예, 맞아요, 마라.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기 자본 비율도 잘 음, 지켜야 되고 그거 보면 미국 은행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우량해요. 그 음, 비율로 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은행들의 이 대출 구조를 보면 PF는 2%밖에 안 돼요. 음, 전체 자산에. 되게 미미하고 그러니까 실제 PF 리스크가 터지면 물론 건설사나 증권사나 아니면 뭐 저축은행 뭐 이게 특히 후순위채 많이 한 이런 데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경제가 뭐 정말 망가지진 않아요. 10년 전에 아마 기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저축은행 사건 한번 맞아요, 예,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다고 경제가 망가지진 네, 않거든요. 충격은 있지만 음, 음, 제일 충격은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음, 진짜 우리나라 시중은행. 네, 근데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그동안 너무나 규제를 심하게 받아서 음, 그게 아이러니하게 음, 위기에 또 강해지는 그죠. 그 어떤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은행 망하면 큰일 나, 나라가 망하는 예, 줄 안단 예. 근데 말이에요. 은행은 지금 음, 구조상 망할 수가 없어요. 음, 예, 예. 그리고 대출의 거의 80%가 다 담보를 끼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은행은 선순위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 너무 막 시스템 리스크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사실상 높진 않기 때문에 침체는 다 인정을 하죠. 음, 그래서 이게 올라가도 이게 팍팍팍 오르는 게 아니고 이게 올라가도 점진적인 거죠. 네, 예, 느릴 수 있겠지만 너무 막 밑으로 공포심을 갖지 말자. 그게 저희 의견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2,300, 2,200, 2,400 이렇게 쌀 때 좀 사놓고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물가가 좀 안정화되잖아요. 예를 네네네네. 들면 안정화되면 연준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과잉 긴축 때문에 지금 경제가 망가지는 걸 연준도 원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물가 때문에 못한 거죠, 금리 음, 인하를. 근데 상황을 봤더니 물가 안정화됐는데 긴축을 너무 세게 했나? 이거 침체가 심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이제 연준이 액션을 취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확 그때는 한번 확 오를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이제 이 완화 쪽으로 스탠스가 그죠, 그죠. 잡히면 원래 시장 환호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한번 이제 불이 좀 붙을 텐데 오히려 그럴 때는 이제 좀 만약에 증시가 레벨업 할 겁니다. 그죠. 그럴 때는 좀 줄여놓고 그러니까 좀 이게 참 반대로 하자는 거죠. 아이러니예요. 예, 좀 살아나면 눌러야 되다 보니까는 시장이 안 좋고 예, 오히려 침체되면 살려야 되니까 또 시장이 예.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지수대에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보지 말자는 이유가 음, 어쨌든 우리를 괴롭히던 물가 중에 제일 컸던 게 에너지 가격. 에너지 가격. 에너지 가격도 진짜 많이 빠졌죠. 맞아요. 뭐 우리가 70달러 진짜 올까 그랬는데 실제 음. 70달러까지 진짜 와버렸고 천연가스 가격 꺾였고 그 다음에 그 후로 꺾인 게 킹달러 꺾였잖아요. 네, 예, 달러도 달러 꺾였고 꺾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가랑 환율이 꺾이면 되게 좋아요. 음.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수입을 많이 하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봐도 좋고 한은 총재도 숨통이 트인 거죠. 이제 이 환율까지 좀 안정감을 찾으니까 너무 막 금리를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오를 땐요 물가 오르고 환율 오르죠. 한은 총재도 경기 안 좋아져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올려야 돼요. 간당간당했어요. 예, 이거 잘못하다가 또 금리를 동결시켜 버리면 네, 환율이 네. 더 뛸 수도 있거든요. 1,300원 오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은도 3.5까지는 올리되 더는 안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화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너무 그냥 뭐 밑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공포심을 갖고 저는 좀 볼 필요는 없다. 이 그래요. 지표들이 좀 이런 걸 나타내 주니까 그렇게 좀 일단 생각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많이 뒤어서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그죠? 워낙 예, 뒤어서 그런 예, 뒤어서 이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2130 갔을 때는 다 이제 공포심이 들었죠. 저도 몇몇 분들 만나봤는데 그때 진짜 2000 깨지는 줄 알았대요. 진짜로. 근데 그때 참으신 분도 계세요. 아유 여기서 내가 이 물렸는데 팔아서 뭐 하겠냐. 깨지면 깨지는 거지. 그리고 실제 근데 파신 분도 계시고. 근데 파신 분은 엄청 후회하시죠. 지금 후회하시죠. 2500까지 가버리니까. 아 근데 그게 오를 거라 생각을 해도요, 그 사람들이 못 견뎌요. 대부분은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리고 진짜 눈앞에 이제 2000이 보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조금 반등하면 또 쉽게 또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는 네. 이 구조고 하다 보니까 여튼간에 내년 시장 전망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약간 극가극으로 전망은 되지만 너무 하방을 이렇게 좀 경계할 저희는 필요는 그렇게 없다. 하방보다는 이제 위가 조금씩은 좀 천천히 열린다. 그러니까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서 2,700에서 800 정도까지는 좀 그때 아마 내년 연말 기준 PBR이 한 배가 2,850 나와요. 예, 예.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그 어기까지는 한번 좀 가지는 않을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라. 예. 내년에 또 뭐 좋은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당부드리고 예.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은 V자 반등 원하지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오르더라도 천천히 좀 오를 수는 있다. 정말 그 우리가 코로나 때 같은 그런 반등을 기대하는 그건 건 좀 좀 쉽지 않아요. 어렵고 근데 그러려면요, 그런 V자 반등이 한번 또 나오려면 뭔가 큰 사건이 터져야 돼요, 뭐 사실은. 예컨대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거나 끝나다던가 아니면 정말 중국이 엄청 고성장을 해주던가. 이건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 없는 이슈잖아요. 그죠. 아니면 진짜 뭔가 또 안 좋은 사건, 물가는 낮아졌는데 또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경기가 정말 갑자기 망가진다. 그러면 연준이 또 제로 금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V자 V자가 반등인데.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죠. 내년도 전체적인 그림은 박스권이지만 지금은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자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알겠습니다.